자,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기준은 그런 거죠. 3D 베이직 커브 기능을 써가지고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형상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식은 와이어프레임 방식입니다. 와이어프레임. 그러니까 얘는 뼈대만 있는 겁니다. 뼈대. 그러니까 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철사를 가지고 사람 형상을 만들죠. 그렇지만 표면도 없고 속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방식입니다. 서페이스요. 이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속이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방식은 솔리드 모델링 방식이죠. 그러니까 속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꽉 차 있으니까 실제 재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머티리얼을 재질을 집어넣고 물성치,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점이라든지 매스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물성치 값을 알아낼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X에서는 와이어프레임 방식을 모델링 할 때 여러가지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해보죠. 인치 단위를 써보겠습니다. 주로 커브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와이어프레임 뼈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베이직 커브를 써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서페이스 방식은 여기 서페이스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공면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든 공면에다 두께를 부여한다든지 시크니스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속을 꽉 채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솔리드화 시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솔리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시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방식으로만 해라, 이런 얘기죠.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죠, 이 세 가지 기능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이직 커브, WCS, 트림 커브,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베이직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XY, WCS XY 평면에 작도가 됩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트래킹 바에서 지수 XYZ 좌표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XY 평면에 그려질 수도 있고 YZ 평면 또는 ZX 평면에 다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란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요건 좀 지우는 게 낫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도면을 그리기 전에 이거를 3D 모델링 한 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든 라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모델링 해놓은 게 있습니다. 3D 모델링 열기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래대로 expand 한 다음에 쉐이딩 방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는 이겁니다. 실제는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부분까지도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럼 도면을 보니까 여기 구멍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을 먼저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여담이니까 그냥 쭉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포켓 하겠습니다. 실린더 타입으로 만들겠습니다. 면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플래너 플레이스 면 찍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수가 얼마입니까? 지름이 0.31이고 깊이는 끝까지 뚫어야 되니까 2.5죠. 도면을 보니까 여기가 2.5란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위치에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포지셔닝 스케치를 잡을 수 있는 게 뜨게 되거든요. 네 번째 거로 해서 이 축이랑 이 아크 센터 값이 얼마란 얘기죠? 네, 0.5란 얘기입니다. 0.5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이 찍고 아크의 센터랑 0.5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만들어지죠. 구멍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면 이 선이 안 보입니다. 4분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는 거죠. 디바이드 페이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평면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평면. 이 평면에 평이하면서 이 아크의 센터를 지난다. 아크의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걸치게끔 해서 찍으면, 그렇죠? 아크의 센터가 보이게 됩니다. 센터. 오케이. 이게 4분점이 되겠죠? 또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평면. 이 평면에 평이하면서 이 아크의 센터.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디바이드 페이스 면을 분할하는 거죠. 어느 면? 이 면을 오브젝트 이 평면을 이용해서 분할하겠다. apply. 됐죠? 다시 한번 이 면을 이 평면을 이용해서 분할하겠다. 오케이. 하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한번 보기 방식을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빈 공간에서요. 요거로 와이어프레임 엔티 매치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딱 봐서는 감각적으로 이렇게 히든선 같은 경우에는 숨어선 같은 경우에는 1.3선 점선으로 대시선이나 아니면 다트선으로 표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만 보이니까 좀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뷰에서요, 메뉴에서 프레퍼런스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요, 여기 보시면 비주얼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죠. 지금 현재 보기 방식이 여기 뷰에서요, 여러가지 보기 방식이 있죠. 정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뷰에서 히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히든하게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뷰를 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이거 찍으시면 돼요. 히든 라인을 대시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 방식은 렌더링 방식은 다 와이어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보이죠. 오케이. 결국은 뭡니까? 현재 보고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선은 히든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히든 선이 되는 거고 보이는 부분은 실선이 되는 겁니다. 살짝 방향을 틀어볼까요? 보이시죠? 예. 보이지 않는 부분은 히든 선으로 동쪽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 솔리드화 시켰지만, 솔리드 모델링 했지만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히든선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걸 이제 히든선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보고 있는 거를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 모델뷰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현재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탑이 되는 겁니다. 탑. XY 평면에 지금 Z축 방향으로 지금 눈을 쏘아보고 있죠. Z축이 제하고 눈이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뭐 여기에 있는 트리메트릭이라든지 아이소메트릭 뷰도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 다른 뷰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살짝 내 나름대로 어떤 뷰를 만든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맞추시고요. 이거를 어떤 특정 뷰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뉴에서 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뷰에서 오퍼레이션에서 세이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세이브 에이즈 하세요. 세이브 하면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뷰에 워킹 뷰에 저장이 되어 버리니까요. 뷰에서 오퍼레이션에서 세이브 에이즈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 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러면 마이 뷰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뷰를 더블 클릭하다가 마이 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손가락 모양 있죠. 내가 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남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등분 한번 해보죠. 그럴 때는 레이아웃 메뉴를 쓰겠죠.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이 뭐 없으니까 뉴 해서 새로 만들면 됩니다. 몇 개짜리? 4개짜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름은 마이 레이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 주고요. 자, 4개짜리인데 프론트 좋습니다. 그렇죠? 다 좋은데 지금 뭐가 문제죠? 여기에다가 저는 마이뷰를 배치하고 싶어요. 얘 찍고 마이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 전에요. 캔슬하고요. 프론트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프론트 맞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이게 프론트 뷰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이쪽을 프론트 뷰로 하고 싶어요. 비스듬하게 갖다 놓고 F8키 누르면 F8키입니다. F8 누르면 가장 근접한 방향으로 해서 수직 보기가 되죠. 이거를 만약에 현재 프론트 뷰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트에서 뷰에서요, 오퍼레이션에서 세이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론트 했을 때 이게 안 바뀌나요? 새로 만드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갖다 놓고 F8키 누른 다음에 XY 평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새로 만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지는 이런 디폴트로 있는 값을 수정하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더 낫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 만드세요. 그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새로 만들 때는 똑같습니다. 뷰에서 그 오퍼레이션에서 세이브 에이즈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세이브 에이즈 하셔가지고 프론트 언더바 뭐 이런 식으로 뷰 오케이 하면 프론트 뷰 하나 만들어졌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뷰를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만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뷰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하고요. 4개짜리로 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기존 여기에다가만 마이 뷰 있었죠. 마이를 배치하겠습니다. fit all 뷰 하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4개 뷰로 나눠지면서 그 4개 뷰에 꽉 차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를 축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만 축소가 되죠. 일단 마우스 오른쪽. 요게 이제 그냥 직각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는요. 요거는 등각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등각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거하고 직각뷰에서 누르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직각뷰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서 누르셔야 됩니다. 형상 위에서 말고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커가지고 좀 줄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보시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fit all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synchronous 뷰 한 다음에 하나를 줄이면 같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쭉 줄이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현재 이 뷰 상태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뷰에서 실제 레이아웃에서 세이브 에이즈 하셔가지고 뭐 my layout 포맷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하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픈해 보죠. 현재 내 거는 안 보이죠. 금방 저장했던 거. 그렇죠? 왜죠? 이미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다른 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이겠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등각뷰 형태로 4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렇죠?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히든 라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뷰 배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의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워커뷰 하실 수도 있겠죠. 현재 워커뷰라는 것은 여기에 워킹뷰라는 얘기입니다. 워킹뷰는 더블 클릭하시면 워킹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뷰에서요. 레이아웃에서 오픈하기죠. 다른 걸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오픈 만들어 놓은 거로 오픈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에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트 뷰란 건 뭐냐면 현재 이 뷰 방향을 라이트 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뷰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뷰의 어떤 변화 사항을 얘를 워킹으로 한 다음에 이 뷰의 어떤 변화 사항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뷰에서 오퍼레이션에서 세이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만약에 특정 뷰를 이제 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expand 하시면 되는 거고, replace는 현재 라이트 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트 뷰를 다른 뷰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라이트를 바꿔야겠습니다. 이쪽에 옮겨놔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뭐 다른 뷰로, 그렇죠? 바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크기가 서로 안 맞거나 위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피트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켠 다음에 줄이면, 그리고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 글씨가 보이고 뭐 테두리가 보이는 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임보드 있죠, 이게 두 개가 켜져 있어 그래요. 꺼지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렇죠? 뭐랄까요, 뷰 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기 히든 라인의 의미가 뭔지, 해당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히든 라인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은데, 물론 여러 번 작도하다 보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워킹 뷰로, 현재 뷰를 워킹 뷰로 바꾸는 거죠. 오리엔트 뷰랑 선, 그렇죠? 오리엔트 뷰 누르셔가지고 얘를 다른 뷰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이 바뀌죠, 이렇게. 라이트라면 라이트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유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리엔트 뷰 같은 경우에는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워킹 뷰 하고 오리엔트 뷰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뷰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를 이제 현재 이 뷰를 마우스 오른쪽 이 뷰를 다른 뷰로 바꿀 때는 이렇게 라이트 바꾸시면 되겠어요. 얘는 탑으로 바꿔볼까요? 리플레이스 탑 하면 이렇게 탑으로 바뀌겠죠? 얘는 리플레이스 프론트 이렇게 아까 바꿔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는 될 수 있으면 한번 작업한 다음에 꺼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 락 로테이션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되면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탑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회전 못하게끔 할 때는 락 로테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 거는 회전이 되겠지만 얘는 이제 더 이상 회전이 안 되겠죠. 얘를 워킹 한 다음에 돌려보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이거. 자, 그런 부분 만드는 거, 오리엔테이션 뷰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리플레이스 뷰랑 선, 현재 뷰를 다른 뷰로 바꾸는 겁니다. 피톨 꽉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에서 오퍼레이션에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세이브 에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뷰를 제어하는 기능이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이 지금 뷰의 배치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어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리플레이스 뷰 한 다음에 현재 뭐 워킹 뷰 있죠? 얘를 프론트를 워킹으로 해볼까요? 이 워킹 뷰를 다른 뷰로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플레이스 하셔도 되지만은 리플레이스 뷰 워킹 뷰를 프론트 뷰로 대체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프론트 뷰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도 이게 바꾸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와이어프레임 방식 가지고 그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